저희가 상품 상세 설명 부분을 잘 작성이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상품 주요 정보,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이 부분이 또 잘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상품 주요 정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품 상세 정보를 참조하시오. 만약에 이 부분이 체크가 되지 않았다 라면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일 밑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품 정보에 모락, 나팡, 더 편안한 스탠드 겸용 핸드펜 이렇게 모델명 MR 다시 해가지고 이 숫자에 써져 있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저장을 글씨를 클릭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상세 이 정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세 정보를 참조하시오 해서 상품 상세 정보 참조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또한 이 부분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체크가 아까 됐는데 잘 안 되네요. 직접 입력 또한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릭이 잘 안 넘어가네. 네, 여기 밑에 선택된 브랜드, 상품 상세 정보 참조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속성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주어야 정상인데 이미 상세 페이지에 그 부분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잠시 닫고요.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고시도 보시는 바와 똑같이 빨간색이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품 정보 제공 공시 템플릿 만들어져 있다면 템플릿으로 이렇게 불러오기를 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고 상품군 또한 상품 상세 참조로 이렇게 전체 입력으로 체크를 하시면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다 클릭을 해서 기록을 해야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필수인 부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 법에 의한 인증, 허가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두시면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 나갈 예정이니까 참고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송.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격을 측정했는지 아니면 배송비가 별도인지 이 부분 참고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배송 여부, 배송 없음, 배송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배송하겠죠? 배송으로 클릭, 그리고 배송 방법, 택배, 소포, 등기 또 체크를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물건이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부피가 있고 크다면 이 배송 방법 부분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잘 보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배사, 저는 현재 CJ 대한통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송 속성, 예를 들어서 일반 배송과 오늘 출발이 있는데 오늘 물건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오늘 물건 주문 들어온 게 오늘 여러분들이 발송을 할 수 있다. 주문 들어온 날 기준으로 바로 출발을 할 수 있다 하시면 오늘 출발로 하시는데 내가 그러기가 힘들다 하시면 물건 주문이 들어온 거를 확인함으로써 확인함과 동시에 물건 재고를 보고 배송을 하겠다 하시면 그냥 일반 배송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오늘 출발로 체크를 해주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아무래도 빠른 배송이라는 것이 있어서 플러스 알파 점수가 조금 가고요. 일반 배송은 여러분들이 주문을 한 날로부터 2일에서 3일 안에 물건을 배송해야 한다
라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했을 때 직접 만들어서 이게 주문을 받은 날로부터 어떤 식품이라든지 어떠한 오래 보관이 안 되고 바로바로 수제로 만들어서 보내야 하는 상품일 때는 주문 확인 후 제작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묶음 배송, 내가 묶음 배송이 가능한 상품이 많이 있다면 함께 하겠지만 현재 여러분들은 물건 상품이 아마 많이 올라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상품이 따로따로 출발지가 내가 A 상품과 B 상품을 같이 같은 공간에서 묶어서 팔 수 있다 하시면 묶음 배송 가능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출발지 물건을 보내고자 하는 창고가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묶음 배송이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는 불가 해서 전반적으로 묶음 배송을 많이 불가로 체크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돼요. 물건을 A와 B를 주문받았는데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보낼 수 있다 하시면 묶음 배송 가능. 그렇지 않다 하시면 불가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품별 배송비, 유료. 아무래도 배송비는 유료겠죠. 무료로 내가 하고 싶으면 거기에 가격을 더 높게 측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건부 무료는 얼마 이상부터 또는 수량 몇 개 이상부터 구간, 유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잘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유료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배송비를 제가 맨 처음에 가격 설정을 했을 때 3,000원에서 4,000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3,000원 제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판매자의 선택하시는 부분이니까 평균 배송비를 생각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000원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제 방식은 가급적이면 착불보다는 선결제. 물론 착불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선결제를 좀 추천드리고 있고요. 제주 도서 상간 지역일 때 아무래도 설정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배송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제주 추가했을 때 나는 8,000원, 제주 외에 도서 상간 추가 배송비가 뭐 얼마. 어떤 분들은 제주나 그 외에 도서 상간 지역이 좀 상품에 따라서 배송할 때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뭐 추가 배송비는 5,000원, 뭐 7,000원, 그 외에 10,000원, 12,000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선택인 걸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별 차등 배송비. 예를 들어서 특히 가구 상품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어떠한 뭐 광역시냐 아니면 광역시가 아닌 그 외 지역이냐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배송했을 때 가구 상품이 많았을 때 배송비 지역을 차등 다르게 설정해 놓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됐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 설치비가 있냐 없냐 보통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구 상품들은 기사님이 뭐 와서 설치를 해주고 간다든지 이런 변수들이 있을 때 별도 설치비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없으니까 현재 상품은 없으니까 없음으로 체크를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출고지를 이제 가게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주소지 아마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의 사업장 주소 아니면 개인 주소를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반품 교환. 반품 또한 교환, 택배. 이 택배사가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그에 따라서 반품에 대한 설명, 이 부분 자세히 보기, 이 부분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반품 배송비. 물건을 교환을 목적으로 하느냐, 내가 왕복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반품 배송비가 설정을 하는데요. 요즘 가격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존 거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 한번 체크를 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 주소지. 또 물건을 반품을 받아야 되는데 창고가 만약에 달랐을 경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합정 주소인지 아니면 다른 출고지, 다른 유통, 협력업사와 함께했던 곳인지에 따라서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조금 헷갈리신다 하시면 기본 출고지하고 동일하게 해주시면서 밑에 AS 특이사항 보이시나요?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AS 전화번호, 자기 핸드폰이나 가게, 연락처를 체크하시면 좋겠죠? 저는 현재 제 번호로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무실 전화번호라든지 할 건데 체크가 조금 잘 안 되네요. 여기까지만 해보고 제가 템플릿을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한번 AS 템플릿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S 안내 항상 판매자에게 문의하세요. 아니면 따로 수거하는 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맞춰서 협력업사의 어떤 AS가 있으면 그 부분의 안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상품. 만약에 이 추가 상품은 어떤 거냐면요. 필수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상품을 주문을 했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어, 휴대용 선풍기를 하나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색깔별로 만약에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색깔이 나눠져 있는 상품이 있다면 옵션가에 가격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색깔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다가 체크해주는 부분이고요. 또한 가끔 보시면 어떤 상품을 봤을 때 고구마 5kg짜리가 있는데 옵션 부분에 플러스 10kg다. 하시면 가격이 플러스 얼마, 15kg다. 플러스 가격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 선택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옵션은 사람들이 하면 좋지만 편해요. 편한데 판매자분들이 조금 설정을 할 때 헷갈릴 수가 있고 또한 그 옵션 부분이 너무 많으면 소비자들이 조금 귀찮아한다고 해야 할까요? 조금 나는 어떤 A라는 상품 5천 원을 보고 들어왔는데 내가 정말로 원하는 상품을 찾으려고 보니 옵션을 추가해가지고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옵션이 플러스 7천 원이 더해진다든지 금액이 올라가면 처음에 생각했던 5천 원이 아니라 옵션가 7천 원이 더해진 12,000원이 되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네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서 설정을 하시면 좋고 나는 옵션을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고구마 5kg짜리 따로 고구마 10kg짜리 따로 이렇게 상품 등록을 각각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노출 채널 판매자 코드랑 검색 설정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빨간색은 아니지만 한 번씩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 빼고 있는데요. 보시면 최대 최소 구매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태그 검색을 하면 내 상품이 빨리 노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시태그 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선풍기 내가 휴대용이잖아요. 휴대용 선풍기 이런 식으로 치면 되는데 여기에 클릭을 했을 때 태그 불가 단어 태그로 등록할 수 없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항상 뜨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 선풍기 해볼까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네요. 미니 휴대용만 해볼까요? 예, 이게 됐네요. 미니 휴대용 했더니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제 선풍기를 검색했을 때 미니 휴대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선풍기가 좀 빨리 노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태그 부분도 최대 10개까지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자 코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있으니까 뭐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간색 필수가 아닌 부분들은 그냥 클릭하셔서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출 채널이 있네요. 빨간색 필수입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저희가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채널명 체크해 주시고 우리가 이 부분 네이버 쇼핑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을 나는 하겠다 하시면 좋아요. 체크해 주시고 현재 상품 전시 중 이제 물건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전시 할 수 있게끔 재고가 없으면 아무래도 전시가 중지되겠죠. 그리고 알림받기 동의 고객이랑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이제 설정은 안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상품을 등록하실 때 같이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서 상품 등록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상품이 다 등록됐어요. 정말로 맞게 잘 됐는지 확인을 저장 한번 하고 저장을 했더니 빠져있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 필수 부분을 제가 빠뜨렸나 봐요.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시고 KS 인증이 제품 있냐 없냐에 맞춰서 해주시는데 제가 봐서는 아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제 상품에 KS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신다 하시면 그럴 때는 그냥 없음으로 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있음 했을 때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나는 조금 애매하다, 불안하다, 여기 찾았는데 안 보인다 하실 때는 KS 인증 없음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저희가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이 되면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장했더니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 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했더니 제 상품이 여기 가게에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재 금액 측정이 되어 있고 택배비 제가 설정을 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이 올렸던 상품이 나오죠.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사진을 조금 줄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템플릿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템플릿은 어떤 거냐면 제가 한 번 더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품을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요. 제가 상품 방금 올렸죠. 올린 부분. 조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들이 상품을 좀 고치고 싶어. 이랬을 때 상품 조회, 수정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내 상품이 지금 현재 최근에 올라간 게 여기 보니까 미니 핸디용 상품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을 수정 눌렀죠. 그래서 확인.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아까 처음 입력했던 상품 등록의 카테고리, 상품명, 판매가 이 부분이 나와요. 이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가격 부분은 설정했을 때 할인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할인을 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할인을 나는 해주고 싶다. 어디서? 전체 할인해서 얼마를 해줄 것이냐? 나는 퍼센트로 해줄 거냐? 원 단위로 해줄 거냐? 저는 원으로 500원만 해드리겠습니다. 500원. 그러면 15,000원이었는데 500원을 할인을 해주니까 어때요? 14,500원이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 우리 상품 상세 설명 부분에서 스마트 에디터 원으로 수정 이 부분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템플릿 아까 했죠. 여러분들이 미리 캔버스를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로 이 이미지도 똑같이 작성을 할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사진에서 내 사진, 맞죠?
보시면 제가 미리 캔버스에서 이 부분 두 개를 열어볼게요.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할 수도 있는데 이해를 통해서 빨리 하고자 이 반품 교환 안내에 대한 거 하나,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주문을 받았을 때 그 정보를 택배사에게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내가 나의 택배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를, 위탁을 통해서도 내가 이 정보를, 여러분들의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미리 보기. 아까와 달리 보이시나요? 좀 키워보겠습니다. 15,000원이었는데 제가 500원을 할인을 해주어서 14,500원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14,500원 나와 있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바로 선풍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만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품 교환 안내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 이 부분이 같이 뜨면서 이 부분이 나오죠. 상품 상세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붙여서 썼는데요. 다르게 이 부분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쓰면 좋겠죠. 제가 이 부분을 개인정보 동의를 삭제를 하고 제일 밑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밑에다가 사진을 다시 불러서 개인정보 동의 열기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하시면 이제 보이시나요? 상품 교환 안내가 나오고 상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밑에 개인정보 동의 부분이 밑으로 들어갔죠. 하면서 물건이 이 부분 원래는 상품 정보 제공 고시를 다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상세 페이지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품 상세 페이지를 참조하시오라고 체크를 저희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건을 올리면 여러분의 상품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하는 과정까지 올려보았는데요. 우리가 농산물일 때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농산물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더 올려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체됐지만,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상품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미지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스마트 스토어, 이 수정 부분에서 다른 농산물 상품을 이제는 똑같이 올려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캔버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부분까지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고구마 부분 클릭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금과 같은 가전제품, 가공상품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농산물이라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부분들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방금 전 했던 스마트 스토어에 여기 상품 상세 설명 부분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올리시면 네이버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같이 이렇게 이 부분과 같이 상품이 올라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상세 페이지가 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방금과 같은 스마트 스토어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상세 페이지, 미리 캔버스를 활용한 이 상세 페이지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 상품을 조금 홍보, 판매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